연준화차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의 자금 흐름 보면은 조금 더 이 시장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스터디해 보겠습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기자님과 함께 또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지 먼저 주제해 보겠습니다. 네, 단기 자금 시장에 이 위기가 좀 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대응까지 저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단기 자금 시장 금리의 좀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소파 금리의 급등이 좀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2019년 당시에 레포 시장 위기랑 약간 연결을 짓는 이야기도 있고요. 좀 양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보시는 차트가 이제 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저 네. 파란색 저게 소포 SOFR 금리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저기 이제 최근에 동그라미 해놓은 거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수평선이 위에 녹색이 있고 중간에 빨간색이 있는데요. 그쵸? 네. 저 빨간색은 은행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연준이 은행한테 그 지급하는 그 금리입니다. 네. 그거보다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은행이 연준의 지급 준비금을 맡겨놓고 있는 거를 그냥 네. 거기다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으니까 저거를 레포 시장에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저걸 넘었다고 바로 해주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저 빨간 선을 넘었다는 것은 은행이 레포 시장에서 이제는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저 선을 거의 넘지 않았고요. 네, 아래쪽에 있었네요. 예, 거의 네.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제 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올라간 거겠죠. 네네. 그래서 위기가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2019년 9월 이 당시 레포 시장 위기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단기 자금 시장이 어땠길래 현재와 굉장히 유사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까요? 네, 지금 이 차트 요거는 지금 이제 저 녹색이 0.25거든요. 네. 그러니까 0에서 0.25 사이 했는데요. 2019년 그 9월 이전에 그걸 딱 보면요. 저게 뭔가요? 재할인 창고라 그래서 제일 높은 금리가 네. 이 기준금리 대비해서 그 당시는 0.75였어요. 네. 지금은 이제 0.25 위인데요. 네. 그 당시는 0.75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요때 연준이 그걸 0.25로 확 낮췄거든요. 네네. 근데 저 때를 보시면은 지금이랑 이제 바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네요. 뭘 보시면 되냐면은 저기 녹색은 지금의 0.25로 그대로 제가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차트가 높아 보였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저기 이제 녹색은 그 당시에는 0.75였는데 네. 0.25인 걸로 했고요. 저기 또 빨간색 점선들이 있는데요. 그게 IORB라고 그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저기 이제 소포 금리 저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그 선보다 다 위에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오랜 동안 네. 대략 한 2018년 말부터 한 2019년 9월까지니까 그 이후에도 이게 지속이 된대요. 거의 한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네. 이 지급준비금 위에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깐 하고요. 그때는 올라왔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돼 있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시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 좀 위기가 좀 길게 오다 보니까 연준 측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결국에는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모자라니까. 맞죠. 그럼 연준이 네. 하는 일 중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으면은 끌어당기고 회수하고. 회수하고 돈이 없으면은 자금을 방출하는데 그거를 뭘로 했었냐면은 연준이 갖고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레포라는 것을 네. 동원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에 와서는 상설 레포로 바뀌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상설 레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연준이 딱 보고 있다가 돈이 모자래?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줄게. 네.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쓰인 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게 이제 10억 달러 기준인데요. 네. 대략 평균 한 2천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썼다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이게 썼네요. 예, 네. 상당히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게 2020년 3월까지 차트인데요. 네. 보면은 한 2,600억 달러까지 갔다가 네. 점점점 줄어서 한 100
1,300억 달러까지 줄었어요. 거의 반이 줄었던 거죠. 이게 계속 원래는 줄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 그렇군요.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네. 저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더 줄었을 거라고 네. 보는데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때문에 저기 차트가 좀 멈추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그러면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제 레포를 동원해서 연준이 빌려주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단기 자금 시장의 위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럼 연준이 어떤 대응을 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 지금하고 2019년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네. 공통점들이 있는데 QT를 하고 있었다. 네. 지금도 QT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자금 시장에서 약간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소포 금리가 또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다. 네.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 연준이 레포라는 장치를 썼는데 그걸 써서 한 2,600억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그 금액이.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레포 시장에서 쓴 거거든요. 네. 연준이 한 건데 단위가 아까는 200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20분의 1이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는 아까 차트 방금 전에 봤던 차트는 매일 이게 지금 이 잔고가 어느 정도 되나 네. 레포 썼던 잔고가 어느 정도 되나 그걸 보여줬던 거였고요. 근데 지금 차트는 뭐냐면은 매일 쓴 걸 다 한 건데요. 중간에 비는 게 많죠. 그쵸. 예, 그 얘기 차트가 뭐냐면은 없었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 자금 부족이 네. 굉장히 구조적이었고 지속적이었다면은 지금은 구조적이라기는 보다도 좀 뭔가 약간 그 실제 운용을 하면서 뭔가 네. 약간 모자라거나 일시적이거나 네. 그런 차원의 측면이 굉장히 많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2019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다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는 조금 구조적인 그런 모습의 부족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럼 이제 수포금리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지만 보통은 이제 자금 수요가 많이 몰리는 분기말이나 월말 이럴 때 급등세를 많이 보였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월말이 아닌 때도 좀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이 차트에서 이제 점을 잘 보시면은 점이 이렇게 동그란 점들이 있는데요. 네. 월말 또는 분기말의 점을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보면 이렇게 탁탁 올라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월말 분기말 효과라고 해서 이건 뭐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빨간색 점들이 또 있거든요. 그 빨간색 점들이 저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빨간색 점들이 있는데 이게 다 15일, 16일 요때예요. 아, 네. 월 중순이거든요. 네. 그러면 빨간색 점에서 이렇게 소포 금리가 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중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 그게 중요한데 중순에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중순하고 월말에 장기 국채 발행이 생깁니다. 그때. 아, 그렇군요. 15일 네. 그날이 뭐 예를 들어 휴일이면 16일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장기국채 발행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누군가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 예금을 털어서 그 재무부한테 이렇게 그 돈을 주고 이제 살 거 네. 아니에요. 그 동시에 지급준비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동시에. 그쵸. 네. 그리고 대신 이제 그게 재무부의 정부의 그 TGA에 쌓이는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일까지 있냐면 세금이 네. 보통 15일에 이렇게 납부가 이루어지나요? 예, 납부가 이루어져요. 만기가. 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때가 언제냐면 4월에 많이 내죠. 또 9월에도 많이 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기 이제 보시면요. 네. 9월에 보면 그 빨간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의 빨간 그 전 빨간 게 9월 15일이었거든요. 네네. 저 무려 0.25 이상을 네. 기준금리 대비해서 하단 대비해서 확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러면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네. 요거는 그냥 그 어떤 이벤트 세금 네. 또는 장기 국채 발행이나 네. 국채 발행 그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재무부 쪽의 계좌를 보니까 TGA 잔고를 좀 보면은 아무래도 소파 금리랑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그런 결과 일치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사이의 관계성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게 뭐냐면 이제 그 녹색이 뭐냐면 TGA하고 영래포를 더한 값이 네.
얼마나 변했느냐. 위로 올라갔으면은 이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두 가지 사이에는 이런 이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그 TJ하고 영래포가 확 늘어났을 때 저기 이제 차트에 9월 15일 보면은 쫙 올라가죠. 네. 소포금리가. 그렇네요. 또 9월 30일에 보면은 노란선에서도 또 쫙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의 특징은 뭐냐면은 TGA하고 영래포가 그렇게 변화가 크진 않았어요. 네. 10월 16일에 보면요. 그래도 이렇게 쭉 올라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게 돈을 이 10월 그 14, 15, 16에는 네. 이게 계속 조금씩 많이 올라갔죠. 이걸 다 더하면 사실 상당히 좀 큰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어쨌든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폭이 10월 16일에도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10월부터 또는 9월 중반부터 지금 현재 지급준비금이 거의 0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지급준비금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이 완충 작용을 해줬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완충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뭐 TJ가 확 늘기만 해도 네.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이게 좀 충격으로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완충작용을 할 만한 것들이 없고 이제 지급준비금이 이제 부족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정말 아까 있었던 구조적인 그런 부족인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지 뭐 연준의 대응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최근에 연준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지난번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하면 이제 뭐 몇 개월 내에 QT를 중단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또 좀 급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그럼 QE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지급준비금이 만성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부족할 때 하는 얘기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일시적이고 그 어떤 지불 문제에 있어서 생기는 다소 마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럼 그거를 연준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연준은 어마어마한 정책 툴들이 있거든요. 네, 많겠죠. 그 중에서 제일 아마 요즘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TJ 잔고만큼 네. 단기 국채 사라 이거예요, 연준이. 네, 그러면 네. 단기 단기 국채를 사면은 연준은 지급준비금을 공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TJ 잔고가 거의 900 얼마죠 지금? 9천억 달러, 네.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운데 그걸 다 살 필요도 없고 네. TJ 잔고를 재무부는 항상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 제가 봤을 때 한 1,000억 달러 정도만 사고 있어도 충분히 이게 지금 TJ 잔고의 움직임 때문에 이게 네. 올라가면은 시중에서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소포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데 그러면 TJ 잔고가 예를 들어 어제 대비 오늘 이거 다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뭐 100억 달러 늘었다. 그러면 연준은 100억만큼. 그 100억만큼 사고 네. TJ 잔고 줄었다. 그럼 100억만큼 팔고 이게 네. 아마 가장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연준이 대응하는 방식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TGA 잔고의 변화만큼 단기 국채를 매입하고 뭐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코노미 21의 양용빈 기자님과 함께했던 연준 와처 시간이었고요. 오늘 연준 와처에서는 저희 이 지급준비금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 나누고 단기 금리가 또 단기 시장에 대한 금리가 약간씩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유까지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